여러분, 연금저축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와, 그거 세액공제 혜택 죽이지. 요즘 뭐 투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요 정도죠. 근데 저는 연금저축에서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가입하고 뭐 세액공제 받고 투자하다가 막상 나중에 이제 연금 받을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물어요. 이거 언제부터 받지? 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뭐 세금은 얼마 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걸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이니까 연금 넣을 때보다는 받을 때가 더 중요하잖아요. 다른 어떤 금융상품에도 붙을 수 없는 연금이란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은퇴 후 내가 뭐 얼마가 필요할지, 몇 살부터 받을지,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같은 다른 연금들과의 밸런스는 어떨지, 이런 걸 먼저 봐야 지금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주제 좀 복잡합니다. 유튜브에서 복잡한 거 보기 싫잖아요. 수령 시기 따져야 되고 세금도 봐야 되고 수령 한도도 계산해야 되고 막 그것도 레이어가 겹쳐져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근데 받아야 할 때 가서 보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계좌 안에 돈도 쌓여 있고 연금 구조도 어느 정도 굳어 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를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과 한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값만 잡혀도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을 보는 그 시야가 확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연금저축의 수령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수령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을 볼 때 연금저축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까지만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이 맞는 겁니다. 일단 제도상 스펙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55세부터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고 10년 이상으로 나눠서 수령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죠. 다만 예외도 있어요. 2013년 3월 이전 가입부는 역시 55세부터 가능하지만 가입 후 10년, 5년 이상 수령을 조건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스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스펙을 듣고 그럼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네, 여기서 생각이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죠? 고령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55세를 뭐 노후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55세는 은퇴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도 아직 조금 이르죠. 그런데 노후요? 노후는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55세에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55세에 바로 꺼내 쓰는 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봐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금 수령을 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55세를 딱 한 장면으로 봐요. 사진처럼요. 55세네? 그럼 얼마 받지? 근데 인생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흐름으로 이어지는 동영상이죠. 은퇴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 수령했다고 돈이 들어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들고 또 다른 소득과 연결되고 큰 지출 이벤트를 만나고 고령기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식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봐야 합니다. 55세에 얼마를 받느냐보다 55세부터 65세는 나는 어떤 돈으로 생활하고 어떤 활동을 할지, 65세부터 75세는 소득이 얼마만큼 확 줄어들지, 다른 인생의 이벤트는 뭐가 있는지, 75세 이후부터는 활동은 줄어들지만 의료비와 같은 지출은 어떨지, 내 소득과 소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버뷰 이펙트처럼 은퇴 전체를 내려다 봐야 합니다. 오버뷰 이펙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데요. 똑같은 지구지만 우리 눈높이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지구와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완전히 다르죠. 즉, 위에서 보면 관점이 바뀌고 트인다는 거예요. 꼭 우주는 아니어도 산 정상이나 비행기 탈 때 우리 사는 곳을 보면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눈앞에 한 지점만 보지 말고 내 은퇴 후의 현금 흐름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 관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하더라도 60세까지는 지금 일의 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그 이후에도 뭐 70세까지는 뭐 소일거리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작게라도 소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많은 경우 65세부터 나오죠. 그럼 어떤 사람은 55세 연금을 바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뭐 60세부터 65세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좀 버티고 65세에서 70세는 뭐 좀 여가 활동을 쓴다든지 해서 뭐 10년을 수령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나 공무원처럼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이 있다면 은퇴 후에 최대한 많이 수령을 해서 한시라도 젊을 때 막 노세노세 하면서 여행, 취미, 활동에 아낌없이 연금 저축을 꺼내실 수 있는 구조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60세 한 중반 이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80세 이후에 의료비에 대한 좀 부담이 커질 걸 대비해야 된다면 너무 초반에 당겨 쓰는 전략은 오히려 후반전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수령 시기는 55세부터 가능하니까 55세에 받는다가 아니라 내 노동소득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언제까지 이어나오는지, 또 목돈 지출은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 고령기 생활비와 의료비는 언제부터 더 필요할지 이런 걸 같이 놓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여기서부터는 연금저축이 그냥 절세통장이 아니라 은퇴소득을 배치하는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결론은 수령 시기는 제도상 나이 55세가 아니라 나의 연금소득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된다 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수령 한도와 세금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 어렵긴 한데 구조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 어려워 보이냐면 한도도 종류가 두 개고 세금도 종류가 세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이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내 계좌 기준으로 한도와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 기준으로 한 한도와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분명히 내 돈이죠. 그런데 예금통장처럼 막 필요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꺼내 쓰라고 만든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계좌에는 예전에 내가 세액공제 받을 때 받았던 돈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 해줬고, 굴릴 때 과세이연도 해줬고, 받을 때도 연금처럼 받으면 낮은 세율 적용해 줄게. 대신 오래오래 나눠서 받으세요. 즉 연금답게 받으면 혜택을 주고, 많이 빼서 빨리 소진하면 혜택을 없애고 페널티를 준다예요.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뒤에 나온 그런 숫자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기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내 계좌 기준 한도와 세금입니다. 이건 내 연금저축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도예요. 사람마다 잔고가 다르니 그럼 한도도 다 다르겠죠. 공식은 이겁니다. 연간 연금 수령 가능액은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분의 연금계좌 평가액 곱하기 120%. 공식만 보면 막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계좌에 1억이 있고 연금 수령 1차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 빼기 1분의 1억 곱하기 120%인 연 1200만 원이죠. 첫 해에는 연간 1200만 원 혹은 월 100만 원을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1200만 원까지밖에 뺄 수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더 뺄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 세금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계좌 기준 한도는 1200만 원인데 나는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에 1200만 원은 연금으로서 인정돼서 낮은 연금소득세가 붙고, 초과한 300만 원은 16.5%의 기타 소득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래요. 원래는 정부가 천천히 오래 받으면 예쁘게 줄게 이 구조였는데, 내가 아니야 난 좀 더 빨리 가져갈게 하면 그때부터 정부는 그래 그럼 연금 혜택은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초과 인출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더 빼쓰는 걸 정부 입장에서는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기타 소득세로 16.5%를 과세하는 거죠. 그럼 혜택을 준다는 한도 내에서 받는 연금소득세는 몇 프로냐?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 1억이 있고 1차년에 월 100만원씩 수령한다고 하면 70세 미만 기준으로는 5.5%가 원천징수돼서 내 통장에 94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금답게 받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 저율 과세예요. 그럼 여기서 다음 해는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1차년에 1200만 원을 받았고 수령액이 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남은 돈은 88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2차년 공식에 넣으면 11 빼기 2분의 8800만 원의 120%, 그래서 대략 연 1173만 원, 월로 치면 약 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수익률 0%라고 말씀드렸죠.
즉 수익이 없으면 연금 수령 한도가 줄고 수익이 잘 나면 한도는 뭐 늘 수도 있겠죠. 반대로 손실이 나면 한도가 막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처럼 막 확정연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 기반 연금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10차년 이후는 어떻게 되냐? 이 공식을 계속 이어가다가 10년이 되면 분모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1년차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이 공식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헷갈려요. 그럼 내가 연금 수령 신청한 해부터가 1년 차인가요? 즉 내가 60세에 개시하면 60세가 연금 수령 1년 차인 건가요? 라는 질문 말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만 55세가 되는 해를 1차년으로 계산을 해요. 내가 연금 수령 신청을 안 해도 말이죠. 연금 수령 신청을 55세 이후 늦게 해도 연차 계산이 무한정 뒤로 밀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1억이어도 55세에 개시할 때는 공식에 따르면 월 100만 원이지만 60세에 연금을 개시할 때는 6차년으로 계산돼서 월 240만 원까지 한도가 나오죠. 이렇게 체감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내 계좌에 대한 연금 수령 한도와 세금이었어요. 정리하면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건 내 돈이지만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분명히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기면 초과분은 16.5% 기타 소득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라 전체 기준 한도와 세금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에요. 이건 내 계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세액공제를 받은 모든 국민들, 모든 수령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에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공제받은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내 계좌 한도 내에서 받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을 1,500만 원을 넘기는 순간 연금소득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1,500만 원까지는 괜찮고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1,510만 원 수령하면 10만 원 넘겼으니 10만 원만 다르게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1,500만 원을 넘는 순간 그에 받는 연금소득 전체가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과세나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1,510만 원 수령하면 10만 원 오바됐다고 1,510만 원 전체가 종합소득, 기타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1,490만 원과 1,510만 원은 20만 원 차이가 아니라 세금 전체가 바뀌는 경계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 연금계좌 출금 한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율 과세하는 거 뭐 그래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정한 1,500만 원을 넘었을 때는 이 1,500만 원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율 과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웬만하면 1,500만 원 넘기지 마라 라는 거죠. 이게 1,500만 원을 넘겨서 종합과세로 가면 뭐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서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은퇴자들이 가장 큰 걱정이 건강보험료인데 이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혜택이 약간 이런 페널티로 바뀌는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까지? 이건 아닌 듯 싶죠. 자 여러분 복잡하시죠? 자 정리. 은퇴 후 연금에 대한 세금은 세 종류입니다. 1번 내 계좌 인출 한도 이하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2번 내 계좌 인출 한도 초과로 받으면 16.5% 기타 소득세, 3번 나라가 정한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소득 혹은 기타 소득. 자 그럼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금을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받을 것이다. 예스일 땐 무조건 3번 최악인 거죠. 노면 다시 질문. 내 계좌의 인출한도 내에서 인출할 것이다. 예스면 이때는 아주 나이스. 연금소득세 3.3에서 5.5%예요. 노. 1,500만 원은 안 넘지만 내 계좌 인출 한도보다는 더 뽑을 것이다. 이때는 한도까지는 연금소득세, 초과분은 기타 소득세입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꼭 마스터하세요. 그런데 이거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5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 투자 대박 나갖고 계좌에 돈 진짜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빼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1,200만 원 한도였는데 2023년에 1,500으로 인상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이때는 한도가 600만 원이었어요. 정부도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연금저축 계좌 잔고 분포 보면서 계속 이 한도를 아마 올려나갈 거니까 지금 30, 40대 분들이 수령할 때쯤이면 지금보다 한도는 훨씬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세금과 출금 한도 걱정보다는 지금 내 계좌 투자 잘해서
연금액 늘려나가는 걱정이 더 현실적일 거예요. 연금저축 펀드는 여러분이 기존에 투자해온 것과는 좀 다르게 초장기 투자라서 투자법도 약간 달리 해야 해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이어보기에 연금저축 펀드만을 위한 투자법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이렇게 카드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이어보시고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투자법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 2의 결론, 세금 구조는 오래 받으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거기에 맞춰서 내 인출 전략을 설계하자입니다. 세 번째는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실제로 연금을 어떤 형식으로 받느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국민연금처럼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반대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설정하면 좀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수령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실제로 많이 고민해보는 핵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금액 지정 방식이에요. 이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한테 맞는 거겠죠. 예를 들어 부부 생활비가 월 500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400만 원만 나온다? 그럼 부족한 100만 원을 연금저축에서 보충하는 식이죠. 이 방식의 장점은 생활비 계획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나는 매달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와야 안 흔들린다. 이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예를 들어 65세의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나는 월 125만 원을 받아야 되고 국민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뭐 80만 원 정도로 줄이는 식으로 시기별로 조절도 가능은 합니다. 대신 단점은 계좌가 언제 마를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잘 나면 뭐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수익이 시원찮고 오히려 손실이 나면 생각보다 빨리 돈이 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생활비 관리에는 좋을 수 있지만 계좌 수명은 점검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방식은 생활비의 퍼즐에서 이 계좌가 맡아야 될 금액이 분명하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구조예요. 두 번째는 기간 지정 방식입니다. 이건 나는 이 연금을 10년 동안 받겠다, 나는 15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수령 기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장점은 큰 그림을 짜기 쉽다는 거예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 돈을 이 용도로 쓰겠다, 이게 명확하니까요.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5년 공백을 메운다든가 70세까지는 이 연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채운다든가 특정 구간을 커버할 때 좋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기간은 정해졌는데 그 안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구간 설계는 좋지만 매달 금액이 고정되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간 지정 방식은 나는 이 계좌를 특정 시기 전용 자금으로 쓰겠다 하는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연금소득세 내는 부분까지만 나는 수령하고 싶다라는 연금 수령 한도 지정 방식, 또 비정기 연금 방식, 총액 지정 방식, 잔액 지정 방식 같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다만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걸 전부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축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위 수령 조건들은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연금 수령 시기에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연금 지급은 보통 뭐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간 단위 또는 뭐 수시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것도 증권사마다 아주 약간씩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런 세부 옵션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터의 결론은 연금 수령 방식을 막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인지하고 나의 은퇴 라이프 스타일이나 다른 연금들과의 그런 배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 제일 괜찮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정말 리스펙. 투자 같은 내용은 좀 뭐 재밌기도 하지만 연금 수령 뭐 이런 것이 먼 미래일을 지금부터 대비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 멋집니다. 내용도 사실 막 강의 같고 사실 전달이 많아서 좀 지루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연금저축을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냥 막 밀어두면 나중에 선택지가 더 단순해지고 나한테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금은 좀 뭐 특이해요. 왜냐면 가입은 뭐 쉽게도 하고 세액공제도 혜택도 주고 처음엔 좋은 게 정말 많죠.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출구는 다릅니다. 연금을 받을 때 언제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연금과의 균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연금저축 제도라는 그런 좋은 제도 안에서 연금을 준비하면서도 결국에는 세금 페널티 받고 일반 통장에서 빼서 꺼내 쓰는 것과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연금저축인데도 누군가는 세액공제 통장으로 끝나고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 월급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이 딱 세 가지만 한번 실행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연금저축을 몇 살부터 쓰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는
국민연금은 65세로 픽스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나이대별로 한번 적어보세요.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55세, 60세, 65세, 70세 이렇게 적어놓고 보고 어디가 비고 어디가 겹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내 은퇴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내 연금저축의 역할을 한 줄로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전 공백을 메우기용인지, 65세 이후 생활비 보전용인지, 인생 후반 전 의료비 대비용인지, 은퇴 초반 여가비용용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때부터 연금저축은 상품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은퇴준비는 완벽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서를 바로잡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노후 준비에 통제감을 가져갑니다. 앞으로는 은퇴 스터디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자꾸 미루게 되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끝까지 써먹을 수 있게 같이 풀어드릴게요. 여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 투자에 대한 컨텐츠나 연금저축 수령 외에도 다른 스펙에 대한 부분들 여기 끝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